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2 재보궐선거가 오늘 경남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0개 선거구에 설치된 113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 7일과 8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4.8%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5.9%보다 낮았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남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기계산업의 첨단화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등 9개 공약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남 경제 공약의 핵심은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남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번 대선이 확실한 계기입니다. 방법도 분명합니다. 진주와 사천의 항공국가산단을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산업의 근거지로 만들고 창원 국가산단의 기계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어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해양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를 돕고 조선산업의 기술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거제 간 KTX 조기 착공과 진주 혁신도시 중심의 신성장 동력 창출, 농업산업 활성화와 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은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민 생활 공약으로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등도 폐지해 가계 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하동군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감사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중징계와 전직 군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 갈사만 조선산단. 하지만 조선경기 불황과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3년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에는 특수목적법인인 하동지구 개발사업단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2년 하동군이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하동군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동군이 시행사의 의무와 책임을 이전받는 것으로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시공사 등과의 각종 소송의 빌미가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분양대금 조기 납부로 이자 수입 4,6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채무 보증, 부동산 담보 신탁 등도 군수나 의회의 제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또 33억 원 상당의 에버딘 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수의 계약해 시공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고 전임 군수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하동군에 통보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8월부터 사실상 해체된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에 대한 파산 신청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할 방침입니다. 현재 하계단 체제에서는 저 사업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산 신청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신청을 한 후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갈사만 조선산단. 사실상 시행사도 해체된 상태로 앞으로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낸 전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의 정도와 가해 학생의 반성, 학교 친구들의 탄원서 등을 고려하면 전학 조치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재량을 벗어난 징계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가 특성화 고교를 다니다 인문계 고교로 전학을 해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0일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김해 신공항건설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개항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를 잇는 영남권 관문공항, 바닷길과 육로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 공항. 전제 조건은 24시간 운영입니다. 최우선 해결 과제는 소음 피해 지역 대책 마련.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기존 김해공항의 소음 권역뿐만 아니라 피해 예상 지역까지 공항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확충도 중요합니다. 이미 5개 사업에 3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상과 해운대를 잇는 22.8km의 김해 신공항 고속도로가 추진 중입니다. 3.2km로 예정된 활주로 길이도 앞으로 설계와 건설 상황에 따라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 국토교통부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 영남권 지역민이 모두가 원하는 제대로 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금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저희 시 나름대로 철저한 대응을 거쳐서 이와 함께 신공항 개항 이전까지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인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5년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 절도를 저지른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품 위치와 손님이 뜸한 시간을 미리 파악해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러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종업원이 화장실을 간 사이 어딘가로 전화합니다. 잠시 뒤 두건을 쓴 여성 2명이 들어와 계산대 아래 돈 봉투를 들고 나갑니다. 순식간에 8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로또를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수가 컸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들은 알고 지내던 종업원을 통해 일요일 새벽 편의점에 현금이 많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절도를 한 남자 친구가 좀 친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금고 밑에 돈이 항상 있는 걸 알고 이 PC방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절도에 가담했습니다. 공범을 CCTV 사각지대에서 기다리게 한 뒤 슬쩍 자리를 비우고 돈을 훔치도록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알바를 이렇게 채용하는 데서 되게 조심스럽고 채용을 해도 걱정스럽고 알바생도 잘 안 구해지고. 경찰은 편의점 절도를 공모한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과 PC방 종업원과 공범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어제 비가 그치면서 하늘이 금세 맑아졌습니다. 오늘은 더욱 파랗고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고 기온도 평년만큼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몽골과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주로 서쪽 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지역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점차 걷히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모두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진주와 남해가 1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에는 함양과 산청이 18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오전에는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이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함양군이 산삼주제관 안에 설치되는 전시 영상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성군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경상남도가 추진한 정보화 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의령군이 인체 항노화 표준연구원과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상반기에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시설 25곳을 추가로 설치해 경남 전체 114곳으로 확대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올해 25곳, 내년에 25곳의 급속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89개소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상위법 위반 논란 끝에 경남도의회가 재가결시킨 경남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이 지난 7일 경남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심사하고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앞 산호 6교가 설치 43년 만에 철거됩니다. 창원시는 오는 19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6교가 놓여진 도로 통행을 일부 통제한 뒤 철거 작업을 합니다. 길이 20.7m, 폭 2.5m인 산호 6교는 1974년에 설치됐으며 주변에 백화점과 버스 정류장 등이 있어 이용객이 많았지만 최근에 횡단 보도가 생기면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창원시가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사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8월 말까지 2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 93건과 행사성 사업 773건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창원시는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해외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 선택형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3월과 5월 1, 2차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 창업 포털 사이트 K-스타트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와 김해공예협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김해문화의 전당 윤술미술관에서 지역 공예품을 전시합니다. 전시 작품들은 지난달 김해시 공예품 대전에 출품된 도자와 금속, 섬유, 종이 등 6개 분야 공예품 98점으로 대상 수상작인 도자기 상상을 품다와 금상을 받은 금속 공예품 천년의 숨결 등이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